Reading really started to Chapter 11의 Unit 4 볼 거고요. 어디 갔을까 나의 한쪽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miss라는 단어이고요. 동사이죠. 그래서 뭔가를 놓치거나 혹은 빗나가거나 그랬을 때 miss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워할 때도 쓰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이 miss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여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형용사로 만들었어요. 뭔가가 missing이 되면 저희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빠지고 그래서 뭐 he is missing 이라고 하면은 그는 이제 빠졌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행방불명인 그래서 아이가 이제 실종됐을 때도 missing이라는 말을 써서 실종된 아이들을 missing child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사진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이랑 키랑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역시 missing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give up이라는 단어고요. give라는 주다라는 동사에다가 up이라는 거를 넣어서 전치사죠.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항상 동사는 이렇게 전치사랑 만났을 때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같이 해서 외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give up 당연히 과거형은 give의 과거는 gave니까 gave up이 될 거고요. PP 형태는 given up이 되겠죠. 세 가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음은 perfect이죠. 완벽한, 완전한. 발음을 하실 때요. 이 perfect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perfect 앞에다가 강세를 두고 해주시면 돼요. perfect 이렇게 하면 한글로 이 perfect을 발음을 하면 강세 없이 그냥 쭉 발음을 하시잖아요. 근데 영어로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perfect, per에다가 올려주시고 fact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는 roll, 구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뭐 굴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를 때 혹은 누군가가 굴릴 때 둘 다 roll로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명사로는 두루마리. 저희 휴지 같은 거, 두루마리 같은 거 있죠? 아니면은 종이를 이렇게 말았을 때 그 두루마리 그런 걸 전부 다 roll이라고 부르니까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다음 단어는 sharp. 뾰족한, 날카로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샤프는 저희한테는 이제 필기도구의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필기도구는 사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샤프가 아니라 mechanical pencil이 돼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Do you have sharp?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샤프가 뭔지. Do you have mechanical pencil? 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pencil이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거는 꼭 연필이 아니고 샤프여도 쓸 수 있는 거는 의미가 통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표현을 외워두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finally라는 단어였고요. 자, final은 최종의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final에다가 ly를 붙여서요. 부사로 만들었고 드디어 마침내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요번 단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요 밑에 동사 시제, 명사 수의 유의에서 꼭 적어 오시고요. 그리고 바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예전에, 옛날 옛적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There was,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A circle. 원이 하나 있었대요. 여러분, 항상 명사를 쓰실 때는요. 앞에 어를 쓰시든지 혹은 뒤에 s나 es를 붙여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나타내 주시는 거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he was missing 이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missing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요. 문장이 여기에서 끊겼다. 그냥 was missing 하고 마침표를 찍었다. 한마디로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he, 이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뒤에? A piece of himself라는 게 나와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쵸? 목적어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was missing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 가지고 있지 않다. 목적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miss라는 단어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목적어를 안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파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목적어가 없을 때는 이제 행방불명된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는 행방불명됐다. 한마디로 사라졌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목적어 뒤에 나오면은 이 목적어를 잃어버렸다. 가지고 있지 않다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그는 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circle, 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를요? A piece of himself. 한 조각. A piece는 조각을 얘기하죠. 자, 조각은 조각인데 무슨 조각이에요? Of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himself라는 거는요. 저희가 제기대명사라고 씁니다. 이건 뭐냐? 자기 자신. 앞에 나오는 주어와 똑같은 인물을 언급을 할 때 이렇게 self를 붙인다라고 나와요. self가 붙어야 여기 주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힘이 같은 인물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제기대명사는 나중에 문법할 때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이름은 좀 기억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사라졌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고 전부 다 사라졌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한 부분이 사라져서 동그라미가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He was very sad. 그러니까 그는 어땠어요? 아주 슬펐죠. 자, 여러분 was라는 동사 나왔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라고요? bore예요. bore. 그렇죠?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다. 이형식 동사란 무엇이냐? 뒤에 bore를 데리고 오는 동사를 이형식 동사라고 한다. 알고 계시죠? So, 그래서 접속사고요. He decided. 여러분 decided는 대표적인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데리고 오는 동사입니다. 그쵸? 결정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번에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그쵸?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를 데리고 오는 동사를 쓰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동사들인지 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외워두셔야 나중에 중학생이 됐을 때 여기 이거 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다른 거를 좀 더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외워두세요. 투부정사 데리고 오는 애 누가 있다고요? 지금 decide요. 지금부터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to find, 찾기로. 뭐를 찾아요? his missing piece. 그의 사라진 조각을 찾기로 결정했대요. But, 하지만 it wasn't easy at all. 전혀라는 뜻이죠. 전혀 쉽지 않았다. 자, wasn't 나왔으니까 이거 역시 보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it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missing piece를 찾는 것을 얘기하겠죠. missing piece를 찾는 것은 사라진 조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sometimes 가끔은요. 그리고 이 sometimes 나와서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sometimes와 sometime은 다릅니다. s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sometime이라는 거는 그냥 언젠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sometimes는 종종 가끔이라는 부사이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S 하나로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가끔은요. The sun was too hot. 자, 이제 비동사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보아예요. 가끔은 해가 너무 뜨거웠고요. 가끔은 cold rain, 아주 차가운 비가 fell, 떨어졌어요. 어디에? on him, 그 위로 떨어졌대요. But, 하지만 he didn't give u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up까지 다
동사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Because 자, 앞에 because가 나오면 뭐뭐이기 때문에. 자, 뭐이기 때문에? He was not a perfect circle.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he couldn't roll. 구를 수 없었어요. 어떻게? fast. 빠르게. 자, 여기 couldn't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can과 could가 있죠. 얘네들은 조동사예요,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들, 그쵸? 그런데 이 조동사는 원래 다 미래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미래를 나타낼 때만. 근데 유일하게 이 could는요, 과거를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없었다라는 과거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He stopped sometimes, 가끔은 멈추기도 했고요. 그리고 talked, 얘기도 했습니다. with worms.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지렁이들이랑 얘기도 나눴고요. 또는 or smelled, 냄새를 맡기도 했어요. the flowers, 꽃향기를 맡기도 했다. 이제 and, or 이런 거를 써서 계속 and만 쓰면 글이 밋밋해지잖아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도 했다. 뭔가 이제 약간 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접속사들을 사용한다는 것도 섞어서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e day, 어느 날 he found, 그는 찾았어요. 뭐를? one piece, 한 조각을. 어디에서? on the street. 길에서 한 조각을 찾았는데 but 근데 뭐 but 나왔으니까 그의 것이 아니었겠죠? It wasn't his. 자, his 나왔어요, 여러분. 소유 대명사네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의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하지만 이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his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소유격으로 쓸 때랑 소유 대명사로 쓸 때랑 둘이 생긴 게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게 소유격인지 소유 대명사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긴 게 똑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소유격은 뒤에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죠. 소유 대명사는 뒤에 아무것도 안 오고요. 자, 여기 뒤에 지금 누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럼 얘는 뭐예요? 소유 대명사.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의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He was sad. 또 슬펐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비동사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 형태로 문장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t 슬프긴 했지만 he moved on까지 같이 동사로 표시해 주세요. move on. move라는 것도요,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움직이다라는 것도 있고 이사를 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어떤 동사든 뒤에 on을 붙인다는 건요, 여러분, 이 행동을, 앞에 나오는 행동을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계속 해나가다. 그래서 but he moved on 이라는 거는 좀 슬펐고 찾았는데 내게 아니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는 약간 그런 의미,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turn on도 보시면 turn on 뭐예요? 켜는 거잖아요. 불을 켤 때. 그럼 한번 딱 키면은 불이 어떻게 돼요? 쭉 지속이 되죠? 계속 켜 있는 상태로 뭐 하기 전까지, off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on은 뭔가가 계속 지속되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단어 외우기가 편하실 거예요. He found, 또 찾았네요. Another piece, 또 다른 조각을 찾았고요. 이제 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 밑에 나오죠. 이거는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이거 역시 대명사예요, 여러분. 대명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애들이에요? 명사를 대신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어떠한 특정한 것을 딱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대명사라 그래요. 여러분 투부정사 알죠? 투부정사.
이때 이 부정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부정사는 뭐라 그랬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않은 품사. 그러니까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죠. 얘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뭐라고 불러요? 투부정사라고 부르죠. 여기 대명사들도요. 여러분 원래 대명사라는 거는 뭐를 해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뒤에서 다시 얘기할 때 대명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앞에서 an apple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두 번째 문장에서 받을 때는 it이라고 써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my mom이라는 거를 앞에 썼다. 그러면 여기는 she라는 걸 써주는 거고요. 이게 대명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 대명사는요. 이렇게 특정한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떠한 하나를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저희가 부정 대명사라는 걸 쓸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제기대명사랑 같이 문법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지금 그래도 이 의미를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때 수업을 들으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셔츠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를 얘기할 때는 이제 o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빼고 또 다른 하나. 그럴 때는 another를 쓰고요. 계속해서 또 그 다른 하나, another, 또 다른 하나, another, 또 다른 하나, another.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한 개가 남게 되죠. 이 마지막에 남는 나머지 한 개에는 뭐를 쓰시면 돼요? 더를 써주시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더는 우리가 특정한 것을 얘기할 때 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 제외시키고 얘만 어떻게 됐어요? 특정한 나머지 한 개가 돼버렸죠. 그래서 거기에만 더를 붙여준다.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좀 수월하게 문장 해석이 되실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그럼 그 문장 다시 보죠. He found another piece. 자, another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서 he found one piece, 한 개를 찾았는데 하나를 더 찾았대요. 근데 이게 another이라고 쓰였다는 것은 뒤에 또 다른 조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But it was too small. 하지만 그것은 어땠어요? 너무 작았어요. 그러면 얘도 안 맞았죠? 왜? 얘는 어땠어요? 처음에 찾았던 거는 그냥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건 어땠어요? 너무 작았어요. 그럼 또 하나가 남는데 또 뭐라고 나와요? another이라고 나온다는 건 뒤에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another was 어땠대요? too big. 너무 컸대요. 얘도 아니었어요. And another 나왔으니까 뒤에 또 하나 더 있겠네. 그쵸? Another was too sharp. 너무 뾰족했고요. 전부 다 아니었어요. Finally, 그래서 드디어 finally라는 게 나오죠. 드디어. He found, 찾았습니다. 뭐를요? The perfect piece를요. 완벽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He became whole at last. at last는 드디어라는 의미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계속 이 형식이 나오고 있어요. 주어가 나오고요. 어떤 동사를 계속 써줬냐면 비동사를 계속 써줬고요. 뒤에 형용사를 넣어서 이제 이게 보어죠, 보어. 이 자리에 형용사로 뭐 sharp, big, small, sad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이 주어가 어떤 건지 보충 설명이 들어갔고 명사도 나왔죠. circle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앞에 나오는 주어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became도 같이 추가를 해주세요. become이죠. 원래는 이제 이거는 과거형이고요. become 역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뭐뭇이 되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그는 뭐가 됐어요? whole이 됐대요. 그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전부, 완벽한, 전체가 됐다라는 거죠. 아까는 한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완벽한 한 동그라미가 되었다라고 문장이 나와요.
He then 그러고 나서 그는인데 보통 여러분 이 then은 문장 앞에서 많이 보시죠? Then he rode much faster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요. the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 뒤에 나와가지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냥 해석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는 rode 굴렀습니다. 어떻게 굴렀어요? much faster 훨씬 빠르게. 자, faster 나왔으니까 이거 뭐 할 거예요? then 나왔고요. 비교급이죠. 그럼 뭐랑 비교해요? 뒤에 나오죠? 비교 대상 before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구를 수 있었다. However 그런데 지금 다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 찾았고 자기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걸 찾았고 완벽해졌는데 however 나왔어요.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However he couldn't stop 멈추지를 못했어요. 다 좋았는데 이제 완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완벽해졌는데 갑자기 안 좋은 게 생기기 시작해요. 한번 구르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빈칸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 뭐가 제일 어울려요? 한번 뒤에를 볼까요? He couldn't talk.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With the worms. 그 지렁이들이랑 or smell. 냄새도 못 맡았어요. The flowers. 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렁이와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꽃 냄새를 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두 문장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그래서가 맞겠죠. 요거에 해당되는 단어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was complete. 자, complete이라는 거는 뭐예요? 온전한, 완벽한, 그쵸? But 그런데 he wasn't happy. 행복하지 않았어요. So 그래서 he put down 내려놓았습니다. 뭐를요? His piece 한 조각을요. And left 떠났대요. 자기가 한 조각이 없어서 그 조각을 엄청 찾아 헤맸어요. 왜? 그 조각이 있으면 내가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을 딱 나한테 채웠더니 내가 완전 예쁜 동그라미가 된 거야. 그래서 막 구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계속 구르기만 하고 멈춰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렁이랑 얘기도 하고 싶고 꽃향기도 맡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해지기는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이 쉘 세버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되게 일상에 대해 아주 소소한 일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완벽한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희 질문 보도록 할게요.